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대전 전민고등학교 근무하는 교사 김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개발 방향에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봤던 거는 여기 좀 진하게 크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돼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학년을 저희 지금 다 고등영어시죠. 고등학교는 1학년을 중심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표를 함께 제시한다. 이게 일단 개발할 때 가장 메인이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일단 성취 기준 분석, 그다음에 평가 틀 개발, 평가 도구 개발, 검토 이런 과정이 정식이지만 늘 그렇듯 일단 문제부터 만들고 끼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 분석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어떤 책에나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별로 뭐 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개발한 문항들이에요. 일단은 총 30문항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27문항은 이른바 RR, Restrict Response라고 해서 제한 반응형 문항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3문항에 Extended Response라고 해서 확장 반응형 문항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SMLE는 뭐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Short, Mid, Long, Extended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hort은 이게 지금 영어는 한두 문장인데 다른 과목들은 3-4문장이에요. 지금 영어만 낮췄어요. 저희 애들 숏을 갖다가 3-4문장 하면 아무도 못 쓰니까. 그래서 네, 한두 문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들을 3-4문장. 이거 다른 과목은 미들이 A4 반쪽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롱 들어가면 한 장 분량 이렇게 되는데 영어과는 영어과에 맞춰가지고 좀 낮췄고 익스텐디드는 뭐 사실은 수행평가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분량의 제한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숏 앤서, 숏 문항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9개, 3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일단 문항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문항 정보표라고 해서 총 30문항이 성취 기준과 평가 내용이 어떤 거고 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연구소 쪽에서 제시해 준 개발 틀이었어요. 여기에 맞춰갖고 해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채점 기준표 파트고요. 자, 이건 저희가 개발을 했던 과정입니다. 이쪽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토론을 했고요. 뭐 몇십 개씩 파일이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토의는 여름에 이게 보면 춥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름에 했다. 예. 그 다음에 현직 교사 검토도 받고 교수진 검토 받고 연구소에서 영어 전공을 한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밟는 학생들한테도 받아보고 원어민 검토 1차, 2차 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도 여전히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겸손해지는 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채점 기준표도 지금 이게 검토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PPT다 보니까 검토 의견에 맞춰갖고 다 이렇게 바뀐 걸로 열심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드백 부분도 좀 많이 강조가 됐는데 요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다들 잘하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드백 자체가 구체적이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라.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뭐 좋은 피드백 이런 것도 다 이론이죠.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신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피드백을 저희가 해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검토를 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걸 가지고 교과서 본문하고 연계한 Extended Reading, 그 다음에 수행평가 완성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형성평가 중간 기말고사 시험 문항, 방과후 수업에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실제로다가 문항을 개발을 할 때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회의를 하고 아까 그 이론 자료 이만큼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 있는 말을 하나하나씩 다 그대로 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문항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뭘까? 기존에 한 7년 동안 만들어진 서술형, 논술형 문항하고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방향이 이 3가지가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자. 문제집, 자료집 많이 있지만 아무리 넘겨봐도 직접 쓸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긴 쉬운데 채점도 어렵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문항을 한번 해보자. 요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평가 형태로 활동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다양한 평가 활동이라는 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쓸 수 있고 조금 변형하면 수행평가로도 가능하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냥 위에 거를 보고 그냥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언어로다가 답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만들자.
요게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물론 문제들이 short answer도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단순한 수준에서 끝난 문제도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요걸 고민한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듣기 문제입니다. 한번 듣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Sujin, there will be a team debate competition next month. Reducing fine dust is the topic. Sounds interesting. Are you going to sign up? Yes, I'm interested in debating. Do you want to be my teammate? I'd love to, but I can't. Right. You said you're busy doing your writing assignment. No, I've already finished it. Well, do you find it hard to speak in front of others? Not really. Actually, I'm preparing for the school musical performance. It's next Thursday. Oh, I see.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join me this time. Right. I hope you will find someone good to be your teammate. 저희가 이 듣기 대본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이거를 교과서에서 쓰기도 하고 오늘 받으신 것도 보면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작년 11월 9일 전국연합 모의고사 시험지 있으시죠? 그 듣기 대본 중에 물론 이게 아니라 다른 회차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만들어 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필요로 하진 않는데 전국 영어 듣기 평가를 안 쓰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술형이나 이런 식으로 할 때 듣기 평가도 서술형으로다가 문장 형식으로 만드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듣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일단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서 요약문을 제시를 해주고 이 요약문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게끔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뭐 손 못 대는 학생도 있기는 하겠지만 서술형 평가 문제로서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름 듣고 틀린 정보를 고쳐 쓰는 걸로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듣기 대본만 적절하게 있으면은 변형 출제가 굉장히 편안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 원래 선온수령 문항 제작 취지에 맞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서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게 하려면 문항을 조금 더 바꾸면 돼. 대화를 듣고 민수가 수진에게 원하는 것과 수진이 거절하는 사이를 문장으로 아예 써버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도 아마 조금씩 그 뒤에 문장을 보시다 보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은 조금 더 그 원래 취지에 맞는 문항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문항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질문을 영어로 작성해라. 의문사를 이용해서 작성해라 이건데요. 요 문제의 특징은 늘 질문에 답하는 문제인데 질문을 만들어 보게끔 했다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아이디어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사 의문문 만들기를 평가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문제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만드는 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 만들기 수업을 좀 하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부분 점수를 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라 yes or no 퀘스천밖에 못 만드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부분 점수를 주시면 그 학생들에게도 문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냥 서술형 문제라고 주면 굉장히 막연할 것 같죠. 근데 이거를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쉽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만약에 교과서에서 똑같은 걸 이대로 수업을 한 걸 갖다 그대로 내면 그냥 외워서 써버리게 되니까 아마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서술형 취지에,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취지에 맞게 하려면 여러 분야에 관련된 속담 같은 거를 공부한 상태에서 그 중에 한 분야를 내면 적어도 학생들이 외워서 쓰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걸 확장형으로 해서 서술형으로다가 좀 더 확장해서 만들면 이렇게 속담을 쓰고 그 속담의 의미에 맞는 자신의 경험담을 쓰시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전부 경험담을 써라, 자기 의견을 써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스타일의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험담을 쓰라고 할 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인데
경험담을 써라 하는데 학생 중에 리더십의 경험이 아예 없는 학생도 있어요.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경험담을 쓰라고 할 때는 그런 거를 조심해서 아니면 뭐 가상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시 답안으로 제시한 이 내용인데요. 요거는 교과서에서 아마 가져왔던 지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역시 듣기 문제입니다. Sujin was supposed to take her midterm exams starting from Tuesday. However, she started feeling sick Saturday afternoon. It had begun as a small stomach ache, but by the evening it got worse and worse. She also had a hard time sleeping all night. Her doctor prescribed her some medicine and advised her to stay in bed until she's feeling fine. Sujin was not able to go to classes on Monday, and that got her worried about the exams the next day. On Monday night, her friend Minsu came over to her house to give Sujin important handouts the teacher had passed out and explained what he had put emphasis on in class. Because of Minsu's help, Sujin could pass all the exams. 이 문제는 역시 듣기 문제다 보니까 듣기만으로도 어려운 난이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좀 더 친숙한 형태의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다가 그래도 좀 현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모던한 스타일로. 그리고 조건 제시를 해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쓰라고 하면 땡큐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여러 단어를 쓰게. 물론 요 이전에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 좀 더 나을 테고, 시험 결과에 연관지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정말 간단하거나 아니면은 중구난방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조건을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답안들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수행평가로다가 하실 때는 친구랑 영어 문자 메시지 몇 회 이상 주고받고 하나면 캡처해서 제출하기 뭐 이런 거 하시면 또 재미있는 수행평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부터는 조금 더 그 원래 문제 작성 취지에 맞게끔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문이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 간단하게 훑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cultivate happiness 요거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고 그냥 이거에 대해 보통은 이런 문제가 그동안 서술형 문항집에 보면 밑줄침바가 의미하는 바를 써라 내지는 밑줄침바본이 의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찾아 써라 요건데 요거를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영어 문장으로 작성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므로써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서술형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고 자기 생각을 해서 문장을 쓰게 하는 유형의 문제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지문이 좋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문을 발견하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문이어도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쉽죠. 이것도 역시 지문 의존도가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스타일의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용 파악해서 쓰면 되는 건데 5단어 이상의 영어 문장으로 써야 되고 자신의 언어로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거에서 쓸 수 있는 그 단어가 지문엔 전혀 없거든요. 내용 파악은 쉬운데 영어 문장으로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술형 문항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요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 체크리스트형 그 채점 기준표입니다. 보통은 다 루브릭 형태로다가 제작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한 30개 중에서 유일하게 얘 하나만 체크리스트 형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5가지나 4가지의 어떤 요건을 전부 다 만족시켜야만 만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만들면 저희도 편하고 학생들한테도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채점 기준표 관련돼 갖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는 채점 기준표를 제대로 안 만들면 교사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앞으로도 채점 기준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지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결국은 지문의 내용이 컴피티션 대 코어퍼레이션 요거의 충돌인 거고
코어퍼레이션과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쓰게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특징이 우리말로 대답하라거든요. 우리말로 쓰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들어온 것 중에 영어 문제를 영어 서술형을 우리말로 쓰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하고 다른 기존에 개발된 자료도 찾아보고 고문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요 학생들이 영어를 읽고 이해는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능력이 없어갖고 못 썼다면 그럼 분명히 이해는 한 학생을 갖다가 점수를 못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다 싶어서 이것도 충분히 영어 문제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개발된 자료 중에도 우리말로 쓰기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 하반 수준이나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말로 쓰기 내지는 우리말로 쓰라는 것과 내지는 확장형으로다 영어로 쓰라는 걸 동시에 제공을 해서 우리말로 쓸 능력밖에 안 되는 아이들은 그거라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쓸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영어로 쓰게 해서 점수에 차별을 두는 방법 요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력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써라도 충분히 가능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 문제의 초점은 지문 자체가 문법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어떤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지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건 굉장히 쉬운 형태인데 물론 이거는 인칭대명사의 격을 다루는 문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계대명사를 다루거나 부정사를 다루는 문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법을 지문 다루는 그 문법 내용 자체를 다른 지문을 발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를 내는 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이거는 인칭대명사의 격.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조건 제시를 해서 잘하는 학생들이면은 좀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낼 걸 요구하면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장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Daniel, I see you're reading a book. What's it about? Hello, Miss Williams. It's about time travel. I'm a big fan of science fiction. I know that. But why do you only read science fiction? I feel like reading science fiction makes me more creative. I see. But if you really want to improve your creativity, you shouldn't just read science fiction. It would be better to read books of various genres.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improving my creativity? Reading many kinds of books will make you see things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That makes sense. With more perspectives, I can be more creative. Exactly. Reading many different types of books will help you think outside the box. Okay, I'll try it. Thank you for your advice. 대화를 듣고 질문을 확인해서 영어로 답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어 문제를 만드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모의고사나 이런 걸 혹시 변형 출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적당한 질문을 주고 쓰게끔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 형태로다가 어렵게 그냥 어렵게가 아니라 좀 더 서술형의 취지에 맞게끔 하게 되면은 확장형 이렇게 하면 되죠. 자신이 생각하는 조언을 7단어 이상의 영어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좋은 문제로다가 출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조건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죠. 그래서 조건으로 5단어 이상으로 써라. 그 다음에 조동사 어들을 반드시 사용해라. 요것 때문에 요 두 번째 조동사 어들을 반드시 사용하라. 요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한 걸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하실 때는 역시 채점 기준표를 조심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In March, I entered high school and had great expectations for my high school life. However, these days I feel depressed because I have so much work to do as a high school student. I must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to go to college. I study from 8 a.m. to midnight. The problem
problem is that there are so many fun things that I want to do with my smartphone while I study. I like watching YouTube. I keep checking new postings on social media, like Facebook, using my smartphone. Besides, I play mobile games every night to relieve the stress I get from studying. I don't think I have enough time for studying. What should I do? 만약에 이 문제가 읽기 문제였었다면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될 텐데 듣기 문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유튜브 시청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언 및 충고 이런 거를 다루는 학습을 하고 나서 형성평가, 모든별 나눔 활동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 요거를 확장형으로다가 작성을 하면 조언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영어 문장으로다가 제시하시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의 다양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한번 써봐라라는 문제. 심경 변화를 물어보면 객관식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경 변화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또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단순히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돌리지 않는다. 아니 객관식으로 내도 될 걸 뭐하러 주관식으로 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도 하고 그럼 이게 서술형에 닿게끔 하자라고 해서 조건을 계속 거는 거죠. 그래서 전후에 각각 이유를 포함해서 써라라고 해서 듣기를 주고 그 다음에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했었던 지문은 사실은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사실은 심경은. 예를 들어서 심경의 변화 문제가 저 푸른 바다, 넘실대는 파도,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즐거울 수도 있거든요. 뚜루뚜루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경 문제는 지극히 객관적일 수 있는 거를 내야 되다. 아니면 애초에 애들한테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문제를 내시면 괜찮아요.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게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귀신이 나타나도 즐거운 사람도 있는 거고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수업을 활용하실 때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지문으로 해서 다양하게 나오면 더 즐겁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